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늘도 다들 성투하셨나요?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은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벌쏘인데는 이제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종목 매매를 하진 않았고요. 네 종목을 이제 매매를 제대로 한 건 네 종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은 그 중에서 이제 스윙으로 진입했었던 딜리를 이제 매도를 했고요. 딜리를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 종목 정도는 단타로 접근을 했는데, 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에너지가 조금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떤 사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흔적을 좀 찾아가 보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이제 그 지표상에 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요 종목이 약상승세, 추세는 약상승 추세예요. 근데 추세의 경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상승세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약상승 추세인데 어느 정도 다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바닥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닥권에 대한 개념이 저마다 조금씩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는 제가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한 편을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바닥권인 종목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대형주 위주 이제 주로 삼성전자를 이제 그 주로 하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대형주 시각에서는 가격이 진짜 완전 뭐 월주 일봉 바닥권을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제 개념상에서 우리가 이제 스윙이나 단타 위주로 단기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바닥권은 이 정도 바닥권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 바닥권이면 충분하고 상승세 월주 오히려 월봉 주봉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일봉상 바닥권이 나왔을 때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바닥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7월 2일에 한번 그 상승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승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금방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시면은 이제 7월 9일에 이때가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그 타격이 있었던 그 날이었죠. 그 전날하고 그 다음 날 보시면은 그 전날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 전날도 많이 안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38%.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6%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는 다른 종목들도 그렇듯이 거의 회복을 지금 그 스윙 종목 넣어놨던 건 거의 다 대부분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회복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복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단에 7월 2일에 이상 수급이다 판단을 했고 그리고 다지는 모습 두 가지가 그런 어떤 매수의 그런 어떤 기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는 오늘 이제 슈팅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슈팅이 나올 때 1차 매도선을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어제도 일단은 수익권이었지만 어저께 이제 그 고가가 2,195원 이 딱 볼린저 밴드 상단 딱 맞고 떨어졌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이 종목의 그런 어떤 95%의 확률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1차 그 매도선으로 잡았고 1차 매도선으로 잡고 어떻게 보면 어제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매집이 있었던 거죠. 어제도 매집을 해서 오늘 이제 확 털어버린 건데 그거를 1차 매도선으로 익절선으로 잡고 그다음에 2차를 지난번 상승했던 양봉 부분을 2차로 익절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도를 했고요. 한 11% 정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탐구를 했지만 거래대금 주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9시 조금 지나가지고 많이 터지는 종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일 단조를 매매를 했습니다. 한일 단조를 매매를 하고 약수익을 이제 거뒀는데 많은 수익 거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그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한일 단조가 22% 정도 올라갔고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가 9%, 8%, 9%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 조금 넘겨가지고 이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10%쯤에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거를 보고 들어갔어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항목을 이제 순위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저도 그 오늘은 HTS 사용을 안 하고 MTS로 그 단타를 했습니다. MTS로. 근데 MTS로 하는 건 확실히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면 일주 월봉을 확실하게 펴놓고 보지도 못하고 재무도 확인 못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어 머릿속에 그건 있잖아요. 뭐냐면은 종목들이 막 올라올 때 실시간 종목 조회에서 그 종목 이름만 보면은 아 이게 뭐랑 엮였구나라는 거는 이제 거의 그 어떻게 보면 한 80% 정도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옴니 시스템이 뜨면은 옴니 시스템에 대한 그 기본적인 역사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뜨죠. 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옴니 시스템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주고 원래는 선익 시스템 한빛소프트가 대장주였는데 일전에 옴니 시스템이라는 친구가 새롭게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약간 강한 파워를 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하고 자이언트 스텝, 선익 시스템 이렇게 있으니까 아 오늘 메타버스 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재료를 이제 찾아볼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매일매일 시황 공부를 하고 하는 게 그런 쪽에서는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일 단조가 거래대금이 좀 터진 상황을 확인을 했고요. 그 이외에 좀 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한 게 힘있게 좀 치고 올라가주는 종목이 좀 없었어요. 힘있게 좀 치고 올라가주는 종목이 없다는 거는 돈이 그런 어떤 정치주나 코로나 관련주 그런 어떤 위협적인 부분 그로 몰릴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았고 그 중에서 한일 단조가 정치 관련주에서는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요 친구는 약간 조금 오늘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수급이 몰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상하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VI 전에 매수를 했어요. VI 다을랑말랑 할 때 이제 매수를 했고 그때 매수를 하게 된 이유는 호가창의 힘이 많이 없었어요. 그 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5,000원 선에서 아마 5,000원에서 5,090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떤 자리를 주기는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캘핑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5,000원에 사서 5,060원에 팔고 5,000원 사서 5,060원에 팔고 뭐 이런 거는 계속 가능할 정도로 이제 좀 거기서 좀 부침을 계속 연달아 이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이제 전략을 생각한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VI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편이니까 이 종목도 내려가더라도 VI는 걸고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VI가 5,11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5,100원에는 안 걸었어요. 왜냐하면 5,100원은 라운드 피겨잖아요.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뒤에가 0이나 000으로 끝나는 그런 가격대들은 걸릴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못 가고 매도할 때는 거기까지 못 가고 내려갈 수가 있고 매수할 때는 거기 내려오기 전에 그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5,090원에 걸어놨습니다. 5,090원에 걸고 이제 VI가 아니나 다를까 VI가 몇 분 정도 기다리니까 당연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한일 단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그 매매를 하면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단타를 할 때도 그거 아시죠? 단타를 만약에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하면은 그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좀 그 수익이 좀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어떤 하루 종일 했을 때 그 다음 날까지도 이제 그런 어떤 피곤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도 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어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단타라는 게 굉장히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일 단조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매수하고 매도 포인트만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생각한 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상식을 다 꺼내서 이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뭐 OBV 걸렸을 때는 뭐 아시다시피 OBV 걸렸을 때는 아니 OBV란다. OBV가 아니라 뭐 저희 VI 걸렸을 때는 그 가격대에서 뭐라 되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상승해서 출발하면 당연히 상승하고, 하락해서 출발할 경우에는 거의 그 종목은 10%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그런 룰들, 그런 룰이랑 뭐 정치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치주의 힘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잔기술들하고 그 차트를 보면서도 계속 분봉 3분봉 보면서 3분봉 보고 1분봉 보면서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매수 언제 하지, 매수는 거래량 최저점에서 매수해야겠다, 거래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잔기술들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할 때 거의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이건 안 돼. 이거는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씩 조금 중얼거리는 게 저도 이제 오늘 좀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한 가지를 이제 매수할 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매도할 때도 그런 어떤 매도할 때는 좀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해서, 저는 이제 매도는 잘 못하니까 원래, 근데 이제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해서 그런 어떤 그 정확한 저항선을 체크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야 옴니 옴니 시스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게 아침에 갭상으로 떠가지고 그 계속 이제 하락하던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서 움직임이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그래 너무 많이 떴죠. 갭이 많이 뜬 거는, 갭이 10% 이상 원래 뜨고 그러면은 접근하면 안 돼요. 갭 가장 아름다운 갭은 제가 봤을 땐 3에서 한 7%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상한가 갈 확률도 높고, 그런데 요거는 갭이 좀 많이 뜬 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대장으로 이제 아침에는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대장주도 아니고 했는데 자리 보고 약간 좀 들어갈 만도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다 바로 빠져나온 지금 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수익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진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일봉상에서 자리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매물대 차트가 밑에 바로 지지선을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지를 해주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놀이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제 가격에서 오늘 가격까지 해가지고 갭을 크게 띄워놓고 그 정도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어떻게 유지를 해주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가놀이로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절대 매매 추천은 아니고요. 매매를 한다면 한 주 정도 사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슈팅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그거 직장인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직장인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직장인이시라면 한 주를 사놓고서 좀 지켜봐야겠죠. 그 슈팅이 나온다기보다는 슈팅 나오는 부분을 이제 잘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켜보고, 그 저 갭을 만들었잖아요. 갭 자체도 굉장히 힘이 강한 이제 지지선이 되거든요. 저 갭을 뚫고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봐서, 게다가 또 음봉 도지에 거래량 이빨이 터졌으니까 원래 공식대로 하면은 이건 그 다음 날이나 이제 며칠 있다가 쏘는 자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명확하게 해줄 때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갭을 계속 지켜주고 갭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조금 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안 밀린다면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 정도를 넣어놓고 이제 지켜보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옴니 시스템은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 어떤 지금 기법상으로 이제 거래량 음봉 그 윗꼬리 음봉 터진 거니까 고가놀이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기는 한데 얘가 재료적으로는 지금 대장은 아니다. 대장은 그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 약간 옴니 시스템하고 아까 장 중반에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해진 모습이 나오긴 했었어요. 비슷해진 모습이 나오긴 했었으니까 그런 어떤 메타버스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뭐 썩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메타버스가 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가끔 아주 가끔 보는데 우리 이제 박프로님이라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엄청 싫어하시는 유튜버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다루는 유튜버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걸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사기 수준인 게 맞다고 봐야죠. 일단 왜냐하면은 그 이제 제 그 기본적인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그 주식이라는 게 수급 차트 뭐 재료 재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딱 재료만 보잖아요. 재료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뭐 자전거를 타는데 바퀴만 그 가지고 타겠다 바퀴만 가지고 자전거를 타겠다 이런 거랑 이제 똑같은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말을 이제 예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조금 약간 사기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사기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가격이거든요. 가격. 그 대형주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대형주를 연습하려고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형주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싼 거를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어떻게 보면 상인이잖아요. 상인인데 비싼 거를 사서 더 비싸게 판다? 그것도 가능은 하지만 가능하면은 싼 걸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싼 종목 그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막 고점 막 천장 뚫듯이 뚫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추천하는 그 사람들도 이제 종종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위험성이 있다. 뭐 장기적인 뭐 아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왜 지금 사라 그래?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 거면 당연히 차트를 분석을 해서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지지가 좀 나왔을 때 바닥권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장기 주식이나 대형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이제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또 메타버스 관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 제가 본 유튜브가 두 개였는데 두 개 다 메타버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메타버스 얘기하고 뭐 그런 어떤 이낙연 관련 종목 얘기할 때 그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참 진짜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범양건영을 이제 매매를 했고요. 범양건영 초기에 이제 매수를 해서 조금 뭐 10몇 프로 먹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5, 60% 정도는 이제 상승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어제도 아시다시피 범양건영은 어제 같은 경우는 쉬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쉬었으니까 대장주가 쉬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미 많이 준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많이 상승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왜냐하면 가격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유튜버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메타버스는 그 빨아먹을 만큼 좀 빨아먹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부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진행을 하고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그런 어떤 상승세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익을 거뒀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메타버스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100%라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그런 어떤 모아놨던 부분들을 시장에 개미들한테 많이 이제 전가를 한 상황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 빠르게 끊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옴니 시스템 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삼양화학이나 뭐 이런 종목들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런 어떤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타나 스윙을 할 때,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검토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라고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단타할 때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호가창 계속 받치면서 막 쭉쭉쭉 올라가요. 뭐 세 칸씩 네 칸씩 막 잡아 먹으면서 올라가. 그러면은 그런 거는 뭐냐면은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게 상승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도 올라가다 멈추더라도 한 1, 2%, 2, 3%는 먹고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빨리 급할 게 없다. 네, 급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잔기술이나 뭐 차트에 대한 지식, 재료, 뭐 재무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 말씀 자주 드렸던 것처럼 매도할 때는 좀 지리하다 그런 볼린저 밴드 활용하시고 아니면 슈팅 나온다 그럼 슈팅 멈출 때 1분 봉상에서 슈팅 멈추고 붙임 나올 때 매도해 주시는 게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가격이 싸야지 매수를 하는 게 맞다. 가격이 비쌀 때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이 비쌀 때 매수를 할 경우에는 돈을 잃거나 물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뭐 예를 들어서 뉴스 뭐에 어떤 테마에 대해서 뭐 강하게 좋다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이제 끝을 가고 있다. 끝을 가고 있다. 그 테마는 끝을 달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시황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